산소에 가져가는 음식 하나로 수백 년 묵은 조상님의 기운이 움직여 큰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갑자기 사업이 번창하고 예상치 못한 횡재운으로 큰 돈이 들어오며 온 가족이 화목한 집안들. 이런 집안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조상님을 한결같은 정성으로 모셔왔다는 점입니다. 예로부터 복 중의 복은 조상복으로 복은 조상에게서 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조상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명절이나 기일에 산소에 찾아가는 것만으로도 조상님의 복이 우리 삶에 전달된다면 그 방법을 놓치고 싶지 않으실 겁니다. 하지만 단순히 산소에 간다고 해서 복이 저절로 생기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잘못된 행동 하나로 조상님께 불쾌감을 드려 복이 막히고 집안에 화를 불러올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명절이면 산소를 찾아 올라가시던 부모님의 뒷모습, 정성껏 차린 제수 음식을 보며 먹먹해지던 그 순간들이 떠오르시나요? 산소는 우리 가족의 뿌리이자 복이 시작되는 소중한 곳입니다. 그렇기에 산소를 찾을 때 가져가는 음식 하나하나가 매우 중요합니다. 수백 년 이어온 조상님의 기운이 그 정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작은 정성은 큰 복으로 돌아오고 때로는 잘못된 선택 하나가 집안의 운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 선조들은 산소에 가져가는 음식을 중요하게 여겨왔습니다. 오늘은 왜 산소에 가야 조상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복을 크게 받을 수 있는 비결을 공개하려 합니다. 더불어 조상님을 기쁘게 하는 최고의 음식과 절대 가져가면 안 되는 음식까지 알려드릴 테니 이번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실천하시면 여러분의 가족에게 큰 복이 내릴 것입니다. 조상님은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정성, 여러분의 마음, 그리고 여러분이 가져간 음식 하나하나를 말이죠. 몇 년 전 작은 사업을 운영하며 바쁘게 살던 김씨 가족은 설 명절을 맞아 급히 산소를 찾았습니다. 평소에 조상님께 큰 정성을 들이지 못했던 김씨는 이번만큼은 제대로 성묘를 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준비 시간이 부족했던 탓에 가까운 마트에서 대충 눈에 띄는 음식들과 몇 개의 상처난 과일을 골라 산소에 싸갔습니다. 김씨는 그래도 뭐라도 챙겼으니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성묘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성묘를 다녀온 후부터 가족 사업이 뜻대로 풀리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잘 되던 거래가 끊기고 집안에서는 잦은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아내는 몸이 좋지 않아 병원 신세를 지기까지 했습니다. 김씨는 이상함을 느끼고 지인을 통해 상담을 받았는데 그는 이렇게 조언했다고 합니다. 산소에서 준비한 음식이 잘못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상님께 정성이 부족하거나 부적합한 음식을 올리면 복이 막히고 화가 올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김씨는 뼈저리게 후회하며 그 다음 명절부터는 성묘 음식을 정성껏 준비하고 조상님께 정중히 예를 올렸다고 합니다. 이후로 사업은 다시 살아나고 집안에도 평화가 찾아왔다고 하죠. 이 이야기는 단순한 전설이 아닙니다. 조상님께 드리는 음식 하나하나가 후손의 운에 영향을 미친다는 건 오랜 전통과 경험에서 나온 진리입니다. 조상님의 복을 받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지만 그 안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산소는 단순히 조상의 유해가 묻혀 있는 곳이 아니라 가족의 운과 복을 이어주는 연결고리와도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소를 방문한다는 것은 조상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존경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중요한 의식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방문이 단순한 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상님과 후손 간의 에너지가 교류되는 중요한 시간이라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산소에서 우리가 준비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은 조상님께 정성을 보여주는 방식이며 이를 통해 우리는 조상님으로부터 삶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소를 찾는 이유는 단순히 조상을 기리기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이는 풍수학적 원리와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풍수에서는 산소가 후손의 운명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봅니다. 묘지가 위치한 터의 기운과 환경은 조상님의 평안을 보장하며 그 평안이 후손의 삶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소를 방문해 조상님의 편안한 안식을 돕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복을 불러오는 중요한 행위입니다. 조상님께 드리는 우리의 정성이 곧 그 복을 부르는 열쇠가 되는 셈입니다. 또한 산소를 찾는 행위는 가족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시간입니다. 조상님은 단순히 과거의 한 사람이 아니라 현재 우리 가족을 존재하게 한 뿌리입니다. 성묘는 단순히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전통과 가치를 되새기며
미래를 위한 다짐을 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행위를 통해 조상님께서는 우리가 당신들을 잊지 않고 기억한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후손에게 지속적으로 복을 내릴 준비를 하십니다. 성묘는 그래서 단순한 전통 행위가 아니라 조상님과 후손 간의 소통을 통해 가정의 평안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강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성묘를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정성 어린 마음가짐입니다. 단순히 형식적으로 산소를 방문하거나 대충 준비한 물건을 들고 간다면 그 정성이 조상님께 전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성묘를 준비하는 첫 번째 단계는 조상님께 드리는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는 것입니다. 조상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시는 분들입니다.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조상님이 남긴 유산과 가르침 덕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묘는 조상님께 우리의 감사와 존경을 진심으로 표현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단순히 형식적인 의식으로 끝나지 않도록 진심 어린 마음을 준비 과정에서부터 담아야 합니다. 성묘를 위해 준비해야 할 물품들 또한 정성의 일부입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제기 세트입니다. 이는 조상님께 드릴 음식을 담고 정리된 모습으로 올리기 위해 꼭 필요한 도구입니다. 전통적으로 무겁고 큰 제기 세트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요즘에는 가벼운 휴대용 제기 세트를 활용해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겉모양이나 가격이 아니라 그 도구를 준비하는 마음입니다. 만약 준비가 어렵다면 최소한 일회용 그릇이라도 정갈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조상님께 대한 예의를 나타내는 행위로 우리의 정성을 보여줄 수 있는 첫걸음이 됩니다. 돗자리와 상차림 도구 또한 성묘의 필수적인 준비물입니다. 돗자리는 묘지 주변에서 잡초나 벌레를 막고 음식을 차릴 때 반드시 필요합니다. 돗자리를 깔고 조상님께 드릴 음식을 정리하는 과정은 단순히 실용적인 의미를 넘어 조상님께 정성을 다한다는 상징적 행위로 여겨집니다. 돗자리를 깔고 그 위에서 조상님께 절을 올리며 음식을 나누어 먹는 것은 단순한 예식이 아니라 조상님과 후손 간의 교감을 나누는 중요한 순간이 됩니다. 이러한 준비는 단순한 격식을 넘어 조상님께 드리는 마음과 정성을 담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겨울에는 추위를 피하기 위한 방석과 따뜻한 음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작은 준비물도 결국 조상님을 위해 우리가 얼마나 신경을 쓰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정성의 일부입니다. 성묘는 조상님과의 소통을 위한 자리이므로 이러한 세심한 배려가 그들과의 연결을 더욱 깊고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산소에 도착한 후의 행동도 중요합니다. 묘지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주변 정리입니다. 잡초를 제거하고 묘비를 깨끗이 닦으며 조상님이 편안히 쉬실 수 있도록 묘지를 단정히 정리하는 것은 성묘의 첫 단계입니다. 이는 단순히 묘지의 외형을 깨끗하게 만드는 것을 넘어 조상님께 정성을 다하고 있다는 우리의 마음을 전달하는 행위입니다. 묘지를 정리하며 조상님께 우리의 정성을 보여드리는 것은 성묘의 핵심입니다. 묘지를 정리한 후에는 조상님께 감사와 기원을 올리는 시간이 이어집니다. 이때 드리는 절과 예는 단순히 전통적인 형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조상님과의 대화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감사와 소망을 진심으로 전하는 이 시간은 조상님께서 후손에게 복을 내릴 수 있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조상님께 드리는 예는 단순히 한 번의 의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조상님이 연결된다는 점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중요한 행위입니다. 성묘는 단순히 과거를 기리는 행위가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위한 중요한 준비입니다. 조상님께 우리의 정성을 전하고 그로 인해 복을 받는 과정은 가정의 평안과 번영을 위한 필수적인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산소를 방문할 때 정성을 다해 준비하고 조상님께 감사와 존경을 전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은 단순한 전통을 넘어 우리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행위입니다. 이제 성묘를 준비할 때 단순히 형식적인 행위로 끝내지 마십시오. 조상님께 드리는 정성 어린 마음이야말로 성묘의 핵심입니다. 조상님의 복은 여러분의 정성에서 시작됩니다. 조상님께 드리는 음식은 단순한 먹거리가 아닙니다. 이는 우리의 정성과 존경을 담아 조상님께 마음을 전하는 중요한 매개체입니다. 조상님은 우리가 준비한 음식을 통해 후손의 마음을 느끼고 그 마음에 따라 복을 내리십니다. 하지만 음식 하나하나에도 철저히 지켜야 할 기준과 원칙이 있습니다. 아무 음식이나 올린다고 조상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음식은 단순히 조상님이 드신다고 생각하는 물리적 의미를 넘어
그 안에 담긴 상징과 에너지로 조상님과 소통하는 도구입니다. 우선 삼색 과일은 반드시 준비해야 할 음식입니다. 사과, 배, 감으로 이루어진 이 과일들은 각각 조상님께 복을 부르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사과는 사랑과 자비를 상징하며 가정의 화목과 조화로운 삶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배는 순수함과 중심을 상징합니다. 둥글고 깨끗한 형태의 배는 조화로운 에너지를 불러오며 후손의 삶을 안정적으로 만들어줍니다. 감은 정성의 상징입니다. 조상님께 드리는 감은 자손의 정성을 나타내며 이는 조상님께 가장 진심 어린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과일로 여겨집니다. 이 과일들을 준비할 때는 반드시 깨끗이 닦고 상처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처가 난 과일은 조상님께 무례를 범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일은 홀수로 준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3개나 5개를 준비하는 것이 좋으며 1개만 올리더라도 정성을 다해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황태포는 조상님께 드릴 음식으로 빠질 수 없는 항목입니다. 황태포는 오랜 세월 동안 제사상의 주요 음식으로 여겨져 왔으며 조상님께 고마움과 존경을 표하는 상징적인 음식입니다. 황태포는 조상님께서도 좋아하시는 음식으로 정성스럽게 준비하면 큰 복을 부른다고 전해집니다. 황태포를 준비할 때는 머리와 꼬리를 깔끔하게 잘라내고 조상님께 드릴 부분만 적당한 크기로 정리해 담아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음식 준비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조상님께 우리가 얼마나 신경 쓰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술은 조상님과의 소통을 상징하는 음식입니다. 술을 준비할 때는 백화수복과 같은 전통 청주나 소주를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조상님께서 생전에 좋아하셨던 술이 있다면 그 술을 준비하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술을 올릴 때는 단순히 병째로 놓지 않고 정중히 잔에 따라 올려야 합니다. 술잔에 따른 후에는 묘 주변에 술을 조심스럽게 뿌리며 조상님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의식처럼 보일 수 있지만 조상님께 정성을 다해 소통하려는 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행위입니다. 반대로 조상님께 화를 부를 수 있는 음식도 있습니다. 고춧가루와 마늘이 들어간 음식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이 음식들은 강한 양기를 지닌 재료로 귀신을 쫓는 성질이 있어 조상님께 적합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김치나 고춧가루가 들어간 찌개를 산소에 가져가는 것은 조상님께 불쾌감을 줄 수 있습니다. 복숭아 또한 귀신을 쫓는 과일로 여겨져 산소에 부적합한 음식으로 간주됩니다. 복숭아를 올리면 조상님과의 연결이 단절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조상님께 드릴 음식을 준비하는 과정은 단순히 먹거리를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조상님과의 소통을 위해 마음을 담는 행위이며 후손의 삶에 복을 불러오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김씨 가족의 사례처럼 조상님께 드릴 음식을 소홀히 하면 화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정성을 다해 준비한 음식은 조상님께 기쁨을 드리며 우리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번 성묘에서는 삼색 과일과 황태포, 술을 정성껏 준비해 보세요. 조상님께 드리는 정성이야말로 복을 받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조상님께 복을 받으려면 준비 과정에서부터 정성과 마음을 다해야 합니다. 음식 하나하나에 담긴 의미와 정성, 그리고 그 음식에 깃든 상징적인 가치를 깊이 이해하고 준비해야만 조상님께 진정한 존경과 감사를 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성이 바로 조상님과의 소통을 원활히 하고 복의 흐름을 후손에게 전달하는 중요한 매개체가 됩니다. 산소를 방문할 때는 단순히 형식적으로 예를 갖추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조상님께 진심을 전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조상님께서 생전에 좋아하셨던 음식을 기억하고 그 음식을 정성껏 준비하는 것은 단순히 의무감에서 나오는 행위가 아닙니다. 이는 조상님께서 당신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감사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삼색과일, 황태포, 전통술 등과 같은 복을 부르는 음식을 준비하여 조상님께 드리는 행위는 우리 삶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준비의 과정과 그 안에 담긴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손수 과일을 닦고 음식을 정성껏 포장하며 산소로 향하는 길에 조상님께 드릴 감사의 마음을 가득 담는 것. 이것이야말로 조상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후손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준비한 음식은 단순히 조상님께 드리는 제물이 아니라 우리의 정성과 사랑, 그리고 조상님께 드리는 감사의 상징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의 영상을 간단하게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삼색과일 황태포, 전통술과 같은 조상복을 부르는 음식은 반드시 정성껏 준비해야 하며 이를 통해 조상님과의 교감이 더욱 깊어질 수 있습니다. 반면 고춧가루와 마늘이 들어간 음식이나 복숭아와 같은 부적절한 음식은 조상님께 불쾌감을 줄 수 있으므로 철저히 피해야 합니다. 이제 다가오는 명절이나 특별한 날, 산소를 방문할 때는 그저 겉모습만의 성묘가 아니라 진심, 어린 마음으로 조상님을 기리고 복을 받을 준비를 해보세요. 준비한 음식과 정성을 통해 조상님께 우리의 사랑과 존경을 전한다면 조상님께서 그 기운을 받아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조상님께 보내는 정성 속에 이미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조상님의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번 성묘가 여러분 삶에 더 큰 행운과 평화를 가져다 주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조상님의 가호 아래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리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저는 15년 전 삶이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풍수지리의 도움으로 그 어려움을 이겨냈죠. 그래서 풍수의 힘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고민을 남겨주시면 저희 가족 일처럼 정성껏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복채라 생각하시고 한 번씩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정성이 더 큰 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